자, 이제부터는 헌법 개정의 역사를 전문의 변화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헌법 개정은 9번 이루어졌지만은 헌법 전문이 바뀐 것은 그거보다 더 못 미쳐요. 왜냐하면 헌법 전문은 헌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운영된다. 이제 쭉 헌법 전문의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헌법 전문이 저렇게 잘 안 바뀌는구나. 그 말은 헌법 전문에 굉장히 중요한 우리 헌법 정신이 담겨 있구나. 거기에 관계되는 키워드는 무엇이구나. 이걸 알면은 헌법 정신의 본질, 헌법 정신의 기본에 도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948년 7월 12일 날 만들어진 헌법 전문은 이건 이제 328글자보다는 약간 더 적을 것 같아요. 그러나 보시면 알겠지만 마침표 하나인 것은 맞죠. 이때는 헌법 조항이 98조였습니다. 지금은 130대니까 상당히 많이 늘어났죠. 이번 다음에 헌법을 개정하면 조항은 뭐 몇 개 더 늘어날 수가 있겠죠. 자, 헌법 전문이 한 문장이기 때문에 주어와 수로를 찾아야 됩니다. 한 문장이니까 주어와 수로를 찾으면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겠죠.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했기 때문에 이게 주어입니다. 즉 국민은이 주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지 않고 가로놓기 시험을 봤다면,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 가로놓기 시험을 봤다면 상당수 학생들은 국가라고 대한민국이라고 적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렇게 적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했기 때문에 이 헌법을 제정한 주체가 국민이고 이 헌법 전문의 주어가 국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국민이 대한민국의 국민이고 그건 우리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건 좀 이따 말씀을 드릴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고 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어제 만들어진 국민이 아니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국민이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유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이 재헌헌법 전문에는 굉장히 중요한 대한민국 건국의 시점과 원리가 나타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 건립되었느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죠. 이 논쟁의 핵심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1948년에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고 그 이전에 건립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어요. 이 주장은 학문적인 주장도 있고 정치적인 이념적인 주장도 있는데 굳이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립되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일부의 이면에는 1948년에 대한민국이 수립돼야만 하는 그들만의 이해관계가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1948년 이전에 일본의 식민 통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장선 친일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완용이라든가 을사오적을 하면은 이 사람들을 민족의 배반자, 나라를 팔아먹은 사람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후손들이 척결되지 않고 여전히 대한민국에서 힘을 발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의 권력 기반이 되는 내 조상이 친일파로 낙인이 찍히고 국가의 배반자로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게 싫은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나라를 팔아먹었다, 나라를 배반했다라고 하는 주장에 착안을 해서 그 나라가 만약에 1948년에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자기 조상이 판 나라는 없는 거죠. 그 1910년에 자기 조상이 나라를 팔 때는 나라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우리나라는 1948년에 만들어졌는데 어찌 우리 조상이 나라를 팔았단 말이냐.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자기 조상은 1948년에 만들어진 나라에 초대 장관을 했다. 초대 경찰청장을 했다. 그러니까 국가 건립에 공이 있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1948년에 나라가 세워졌다고 주장하는 순간 친일의 죄는 없어지고 건국의 공로가 남게 되죠. 물론 모두가 그러하다는 게 아니고 일부의 세력들이 그런 주장을 펴게 됩니다. 그런데 헌법 전문에서는 우리 대한국민은 기미 3.1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소위 말해서 우파에서 가장 존경하는
이승만 주도하에 만들어진 재헌헌법의 전문에 기미 3.1운동으로 이미 대한민국이 건립됐다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헌법 전문의 재헌헌법 전문의 정신에 따르면은 우리나라의 최초 국가 건립은 1919년, 즉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을 말하고 있고 1948년에 만들어진 이 정부는 민주독립국가를 재건했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나라의 국가 건립과 관련해서 이건 하나의 단서를 물론 이걸로 다 설명할 수는 없겠죠. 자, 정의인도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 하여 안으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 평화 유지에 노력하여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결의하고 국회에서 이 헌법을 제정한다. 즉 국민이 헌법을 제정한다. 주어는 국민이고 수로는 제정한다입니다. 자, 국가 건립을 재건함에 있어서 몇 가지를 다짐을 합니다. 우리는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해야 된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해야 된다.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해야 된다. 그 다음에 각인의 기회를 균등해야 된다. 나옵니다. 그 다음에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해야 된다. 여기에서 균등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옵니다. 1948년에 그 이전에 이제 47년부터 헌법기초위원회에서 유진호 박사를 비롯해서 이 헌법을 초안을 할 때 균등이라는 단어를 2번 넣었어요. 하나는 기회의 균등이고 하나는 결과의 균등인데 이게 우리나라 헌법 쭉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이 균등이라는 단어는 헌법 전문이 바뀔 때마다 단 한 번도 수정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은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균등의 정신이라는 점을 꼭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정치인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헌법에서 없애려고 한다 이런 표현을 하죠. 제가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이게 우리나라 헌법 전문에 표현된 민주주의에 관련된 유일한 표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여기는 자유민주주의란 말이 없죠. 민주주의 제도를 수립하여 이렇게 이걸 잘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헌법이 1948년 7월 17일 날 만들어진 다음에 개헌을 하기 시작합니다. 1차 개헌이 1952년 7월 7일 날 이루어졌어요. 자, 이 숫자를 보는 순간 4년 만에 개헌이 이루어졌구나. 이거 굉장히 빠른 시점이죠. 더군다나 1952년이라고 한다면 이때는 6.25 전쟁 기간이었습니다. 그럼 누구나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이때의 개헌은 전쟁통의 국가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항을 보강하거나 새로 만들어 써야 되죠. 그러나 이때 1차 개헌의 내용과 목적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 개정의 역사가 어떤 독재 정치에 이용되는 그 얼룩진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1950년 5월 30일 날 2번째 총선을 했는데 국회의원 210명 중에 무소속이 126명이 당선이 됩니다. 자, 이때는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런데 무소속이 60% 이상을 차지를 해버리니까 당시 대통령인 이승만 입장에서는 자기 적파가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회에서 대통령에 당선된 가능성이 없어진 겁니다. 즉 재선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대통령을 국회에서 간선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직접 뽑자라고 하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그런데 이게 국회에서 부결이 돼버려요. 그리고 오히려 다수당은 의원대각제로 개헌하자는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승만은 이제 직선제 개헌이 부결됐기 때문에 다음 대통령에 당선될 가능성이 희박해졌는데 묘하게 1년 다음에 지방의회 선거를 했는데 자유당이 압승을 해버려요. 이승만 세력이. 그래서 대통령은 다시 개헌안을 제출을 합니다. 이때 국회에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해가지고
장면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기로 하고 5월 29일로 투표일을 정해놨는데 묘하게도 5월 25일 날 공비가 출몰 해가지고 계엄령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국회가 무력화돼요. 국회의원들이 헌병대에 끌려가고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이 통과돼 버립니다. 그래서 이 헌법이 개정 공포되고 이 헌법에 의해서 이승만이 대통령에 재선됩니다. 즉, 이 1차 개헌이라고 하는 것은 이승만이 현실적인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재선을 위해서 대통령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무리한 개헌을 해서 이것을 비상계엄령 하에서 성공을 시킵니다. 즉 향후 한국 정치사에서 비합법적인 수단과 방법이 되풀이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 거죠. 자, 이 개헌 때는 헌법 전문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2년 뒤 2차 개헌이 이루어집니다. 이게 그 유명한 4.4.5입 개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대통령은 4년 임기의 중임, 즉 2번만 할 수 있도록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미 이승만이 이제 2번의 대통령을 마치게 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죠. 안타까운 순간이죠. 이때 이승만 대통령이 2번만 하고 대통령을 그만뒀으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이승만, 이승복 어린이 다 이 시들 동상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은데 대통령을 3번 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선 개헌안을 내걸어서 투표를 했습니다. 이때 국회의원 숫자가 203명,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203명의 3분의 2가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에 해당하는 숫자는 136명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투표 결과 135명만이 찬성을 해서 부결이 돼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여기서 물러설 리가 없죠. 수학자들을 불러가지고 계산을 한 결과 203명의 3분의 2는 135.3333이기 때문에 135.5가 돼야 반올림이 돼서 136명이 될 텐데 135.3이니까 이 3은 밑으로 떨쳐라. 그래서 3분의 2는 136명이 아니라 135명이다라고 해서 가결을 시켜버려요. 그러니까 136명인데 135.3이니까 그냥 사람 한 8 하나만 남았는데 이 8은 던져버리게 된 겁니다. 요즘은 이제 다 과반수는 물론 그것을 초과하는 숫자로 해놨는데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3번 당선이 됩니다. 이건 요즘 수준으로 생각한다면 이건 굉장히 낮은 수준의 정치적인 욕심을 부린 거죠. 자, 이렇게 대통령이 3번 된 사람이 좋은 정치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하죠.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장기 집권에 성공했지만은 정당성을 상실하고 부정선거, 3.15 부정선거를 때문에 4.19로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초대 대통령이긴 하지만 존경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죠. 개인적으로 존경할 수는 있지만은 전 국민이 이 사람을 민주주의의 표상으로 존중하기에는 너무 많은 정치적 폐악을 저질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19로 위해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미 그때 심판을 받은 것이다. 이 사람을 존경하고 안 하고는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이 사람을 존경하자 이렇게 명시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국민에 의해서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자, 3차 개헌은 이제 4.19로 의원내각제 개헌을 합니다. 이때도 헌법 전문을 고치지 않습니다. 즉 4.19를 통해서 이승만 독재정부가 무너졌는데 헌법 전문을 고치지 않았어요. 그 말은 헌법 전문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운영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4차 개헌은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거예요. 반민주 행위자를 처벌하는 소급 입법을 하는 거고. 자, 5차 개헌은 박정희가 5.16 쿠데타를 통해서 새로 정부를 수립하는데 이때 처음으로 국민이 투표를 해서 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대통령 4년 중임 직선제 국민투표법을 넣어서 5차 개헌을 했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헌법 전문이 바뀌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이때까지 딱 한 글자가 바뀌죠. 재헌헌법에서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했는데, 이때는 우리 대한국민은 국어 문법이 발달한 겁니다. 예전에는 우리들 했는데 우리죠. 우리는 복수니까 들을 넣을 필요 없다 해서 들을 뺀 거예요. 자,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 이때 처음으로 역사적 사건을 헌법 전문에 넣기 시작을 합니다.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4.19와 5.16 혁명의 이념에 입각하여.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 헌법을 만들면서 3.1운동의 독립정신도 넣고 싶었겠지만 본질은 5.16 혁명의 이념을 넣고 싶었겠죠. 근데 5.16만 넣을 수는 없으니까 4.19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 계승 의식에 역사적 사건이 들어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우리가 5.18을 헌법에 넣자라고 하는 것은 이 역사적 사건에 5.18을 넣자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정인도와 동포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며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여, 똑같습니다. 자, 민주주의 제도를 확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균등한 생활 다 똑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헌법을 고치는 게 아니고 국민이 고치는 수준으로 헌법을 개정했어요. 그리고 6차 개헌은 똑같습니다. 이승만처럼 박정희 대통령도 4년 중임의 임기가 끝나니까 한 번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삼성 개헌을 시도합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4년 중임만 하고 물러났으면은,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에 세종대왕, 이순신, 이승복, 박정희, 최초로 이씨 아닌 박씨 동상이 세워질 뻔 했는데, 이때 또 욕심을 내가지고 삼선 개헌을 합니다. 자, 이승만은 삼선 개헌을 할 때 하도 명분이 없으니까 초대 대통령만 삼선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런데 삼선 개헌이 통하고 나니까 박정희는 그냥 나는 삼선 개헌하겠다라고 개헌을 한 거죠. 통과됐습니다. 자, 삼선 개헌하고 나는 이제 더 이상 국민에게 대통령을 뽑아주라는 소리 안 하겠다라고 했는데, 불과 2년 뒤에 유신헌법을 만들게 됩니다. 내용은 임기를 6년으로 늘리고 대통령 직선제에서 간선제로 바뀐 다음에 대통령을 4년만 2번 한다, 이 연임 제한을 철폐를 해버립니다. 즉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죽을 때까지 하도록 헌법을 고쳐버려요. 실제적으로 이분은 죽을 때까지 대통령을 합니다. 대통령을 하는데, 이때 만들어진 헌법 개헌의 전문이 꽤 바뀌어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 이념을 계승하고 5.16을 빼버립니다. 왜 5.16을 뺐느냐? 이때 박정희가 만든 유신헌법은 한국적 민주주의를 달성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용하기 위해서 5.16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대목이 들어가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처음으로 우리 헌법 전문에 평화적 통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들은 이 평화적 통일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것은 박정희 대통령을 거짓으로 존경하거나 아니면 헌법을 전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순되지 않으려면, 박정희를 존중하려면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따님은 이 아버지가 만든 헌법에서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했는데, 이분은, 그분의 따님은 통일은 대박이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가 만든 헌법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거죠. 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여기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이전까지 민주주의 제도를 실현하여 민주주의 제도에 입각하여라고 하는 내용이 처음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해야, 이때 즉 1972년에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로 자리를 잡게 돼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전혀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자유주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제도와 절차에 따르는 어떤 국가의 개입을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상반되는 개념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공고히 하는 새로운 민주공화국을 건설함에 있어서 그 전까지 있던 민주구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이 조항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똑같아요. 균등한 향상,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자, 전두환 전 대통령, 전두환이가 개헌을 통해서, 쿠데타를 통해서 개헌을 합니다. 이때는 대통령 간선제 7년 단임, 임기를 이제 더 늘린 거죠. 7년 단임. 유구한 민족사, 빛나는 문화, 그리고 평화 애우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대한민국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의 빛나는을 약간 이쁘게 나열한 거죠.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여기서는 4.19 이념을 빼버려요. 전두환은 아마 4.19를 싫어했나 봐요. 그래서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유신헌법에서 만들었던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 이 사람은 국민교육 헌장에 나오는 민족 중국의 역사적 사명을 집어넣습니다. 제5공화국 출발에 즈음하여 정의인도 동포 이 조항을 다시 살려냅니다.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그러니까 이전까지 헌법 전문에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그랬는데 전두환 정부 때부터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전두환 정부가 정의사회 구현을 외쳤기 때문에 이때 불의가 최초로 헌법 전문에 들어가요.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민주주의 제도에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고 하는 조항으로 정착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똑같습니다. 균등한 기회, 균등한 향상, 나머지 내용은 다 똑같아요. 이 말씀은 헌법 전문이라고 하는 게 정말 몇 개의 구절을 제외하고는 아주 센스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사용되고 있는 이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이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한 거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 그 다음에 불의에 한가한 4.19 민주이념 하에 나라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명을 아까 말씀드린 평화적 통일과 민족 중흥을 바꿉니다.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조국의 민주개혁, 그 조국 말고 이 할아버지의 나라 그 조국, 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즉 우리나라 헌법에 민주개혁이 들어가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끊임없이 민주개혁을 하는 거죠. 독재도 없애고, 모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을 강력하게 갖고 있는 집단의 힘을 균형시키고 분산시키는 거예요. 정치 권력, 대통령의 힘을 분산시키고, 국회의 힘을 분산시키고, 재벌의 힘을 분산시키고, 또 누가 힘이 있느냐? 검찰이 막대한 힘을 갖고 있다. 그럼 검찰의 힘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언론이 막대한 힘을 가지고 있다. 언론의 힘을 분산시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헌법에서 정한 조국의 민주개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조국의 민주개혁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라는 겁니다. 자, 요즘 젊은 사람들은 통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나는 통일 싫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헌법에서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라고 했기 때문에 학생 여러분이 나는 통일이 싫다. 그것은 반헌법적인 태도나 반헌법적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재고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정의인도 동포에 이르러서 민족의 단계를 공고히 하고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헌법을 오늘날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헌법 조항에서 가장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그 다음에 가장 지키기 어려운 게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모든 제도 완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중요한 게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라는 겁니다. 자, 왜 기회를 균등히 하고 출발했으면 되는 것이지
왜 균등한 형상을 또 따져야 되느냐? 자, 재벌의 회장 아들은 태어났는데 눈을 떠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회장이에요. 재벌의 회장. 저나 여러분은 눈을 떠보니까 평범한 엄마 아빠였어요. 이때는 똑같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러나 재벌 회장의 아들은 그 해 세뱃돈을 받는데 1억을 받아. 근데 저나 여러분은 10,000원을 받아. 근데 그 10,000원도 나중에 엄마가 가져가 버려. 나중에 준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은 가진 게 없는데 재벌 회장의 아들들은 점점 재산이 늘어나. 아빠가 돈을 줘. 주식을 사. 그리고 거기에 재산 상속에 문제가 있으면 아빠 친구 변호사들이 나와서 다 뒤를 봐줘. 그러니까 차별이 난다는 겁니다. 재벌의 아들, 딸들은 어마어마한 행복한 생활을 해.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하루 세끼 먹기도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재벌 회장의 아들, 딸들이 스테이크에 1,000,000원짜리 와인을 먹을 때 일반 사람들은 치킨과 맥주라도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세끼를 먹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수준을 잘 사는 사람이나 못 사는 사람이나 기본적인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회의 균등과 결과의 균등이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헌법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이다. 첫째,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 둘째,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려고 하는 정신. 세 번째, 균등의 정신. 이게 헌법의 대단히 중요한 핵심 요인이다. 이것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8년에 대통령이 헌법을 고쳐보자고 한 헌법 전문이 있어요. 이것을 물론 국회에서 다루어지지 못하고 폐기되었습니다마는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천국 법통과 불이한간 4.19 혁명. 자, 이제부터 우리가 말하는 역사적 사건을 나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즉 5.18을 헌법에 넣자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4.19 혁명, 부마 민주항쟁, 5.18 민주화운동, 60항쟁의 민주이념을 계승하여 그 민주이념을 계승하는 사건으로 넣자는 겁니다. 그리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조항이 들어가고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거예요. 즉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라고 하는 것은 생명권, 동물이라든가 식물에 대한 생명권을 헌법에서 보강하는 것이고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의 행복. 그래서 이것은 젊은 세대들 또 아직 태어나지 않는 세대들까지를 우리 헌법에서 보장해야 된다는 내용으로 헌법 전문이 만들어졌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다루지 못하고 폐기된 거죠. 자, 1948년부터 87년까지 헌법 개정의 역사를 개괄해보면 두 차례의 군사 쿠데타가 있었다. 두 차례의 삼선 개헌이 있었다. 대부분 변칙적인 집권 연장과 장기 집권을 위해서 헌법을 개정을 했다. 이 헌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철폐를 위한 것이 민주화 운동이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대한민국을 주도한 산업화 세력이나 민주화 세력 모두 헌법을 뜯어 고치고 이것을 타파하는 데 앞장섰기 때문에 기존의 정치 세력들은 상당히 헌법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기들 마음에 맞으면 헌법을 마음대로 고치거나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987년 이 헌법이 만들어진 이후로 여야가 교체가 되고 진보 보수가 힘을 다투고 있지만은 모두 이 현재의 헌법을 존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노태우 대통령과 김영삼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여기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당선된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지만은 이 헌법을 고쳐라라고 주장하지 않았어요.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여기에 반대한 사람들이 이 헌법을 고치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헌법을 고치란 말을 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그 말은 현재 극심한 대립을 하고 있는 여야, 진보, 보수 모두 유일하게 존중하는 것은 헌법밖에 없다는 겁니다. 1987년에 만들어진.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주장을 펼 때 헌법대로 헌법에 따르자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특히 뭐 자유민주주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쭉 헌법 전문에서 보시다시피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은 없고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헌법을 알면 저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 주장을 과잉되게 해석을 하는구나. 그걸 금방 알 수가 있겠죠. 즉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권력 원천으로 이 헌법은 작용하고 있다. 그러면 갈등이 있고 이 사회에 문제가 있다.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헌법대로 하자는 겁니다. 헌법대로 하자는 것인데 이게 국회의원이 주장하는, 정치인이 주장하는 헌법대로가 아니고 헌법 전문의 정신, 헌법에 들어있는 그 정신대로 하자는 겁니다. 그러려면 국민이 당연히 헌법을 알아야 되겠죠.